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넣으려고 하니까 이자가 너무 낮아서 다른 투자 방법을 찾아보신 적 말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 펀드나 리츠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런 상품들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큰 회사들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금융업계에 큰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바로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대신증권과 한화생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우리와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긴 돈, 보험료로 낸 돈, 그리고 연금으로 모아둔 돈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돈들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투자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회사가 바로 그 돈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바로 노후 준비죠.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전처럼 은행 이자만으론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지스 자산운용의 경영권 매각 소식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회사가 누구 손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 동네 마트가 새로운 사장으로 바뀌면서 물건 종류나 가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50대, 60대 이상의 시니어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연령대는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한 임대료가 들어오는 부동산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왜 대기업들이 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우리의 노후 자산 관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금융 이야기지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인지 알아볼까요? 회사 이름만 들어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감이 안 오시죠? 간단히 말해서 이지스 자산운용은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부동산 자산운용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약 20조 원에 달해요. 20조 원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00조 원 정도니까 그중 30분의 1 정도 되는 큰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직접 관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세입자 찾기, 임대료 받기, 건물 수리하기 등등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대신 다 해드릴게요. 대신 수수료만 좀 주세요라고 하는 전문 집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지스 자산운용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만 개인이 아니라 훨씬 큰 규모로 일을 해요. 수백 명, 수천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대형 빌딩 같은 부동산을 사고 그걸 임대 줘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마치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큰 건물 하나를 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모두 나눠 갖는 것과 비슷해요. 이런 방식의 좋은 점이 뭘까요? 개인이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큰 건물이나 좋은 위치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남의 대형 오피스 빌딩 하나가 1,000억 원 한다면 개인이 혼자 사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1만 명이 각각 1,000만 원씩 내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1만 명이 나눠 가지면 되고요. 이지스 자산운용은 1999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25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베테랑 회사예요. 그동안 쌓인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인맥과 정보력이 상당하죠. 특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리츠라는 상품의 선두주자이기도 해요.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관리 수수료예요. 투자자들로부터 맡은 돈을 잘 굴려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수록 이지스 자산운용도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이지스 자산운용은 창업주인 한모 회장 일가가 경영해왔어요. 그런데 3세 경영을 정리하면서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신증권과 한화생명이 이 회사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겨요. 이지스 자산운용이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라면 왜 창업주 가족이 회사를 팔려고 하는 걸까요? 보통은 장사가 잘 되면 계속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별한 상황을 알아야 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가족 기업이 많아요. 창업주가 회사를 만들면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이 또 손자한테 물려주는 식이죠. 재벌 대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지스 자산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업주인 한진구 회장이 회사를 세웠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인 한승용 씨가 경영을 맡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3세로 넘어가면서 경영권을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금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특히 큰 회사를 물려받을 때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해요. 때로는 회사 가치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회사 지분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사업 환경의 변화예요. 부동산 자산운용 업계는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작은 회사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큰 자본과 전문 인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졌어요. 마치 동네 슈퍼마켓들이 대형마트나 편의점 체인에 밀려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세 번째는 정부 규제의 변화예요. 금융업계는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는 업종이에요. 특히 부동산 관련 규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하죠.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글로벌 경쟁의 심화예요. 요즘은 외국의 큰 자산운용사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은 자본력도 크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어서 경쟁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창업주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계속 경영하는 것보다는 더 큰 회사에 맡기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회사 매각을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자들 입장이에요. 경영권이 바뀌면 회사의 투자 방향이나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수익을 중시했는데 새로운 경영진은 높은 수익을 위해 더 위험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더 보수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지스 자산운용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누가 새로운 주인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세요. 대신증권이 될지 한화생명이 될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을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두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쪽 구석에는 대신증권이 있고 다른 한쪽 구석에는 한화생명이 있어요. 마치 권투 시합을 보는 것 같죠? 먼저 대신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1978년에 설립된 증권회사로 올해로 47년째 되는 꽤 오래된 회사예요. 하지만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대형 증권회사에 비하면 중간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회사가 20조 원 규모의 이지스 자산운용을 인수하려고 할까요? 대신증권의 강점은 바로 부동산 금융 분야예요. 이 회사는 일찍부터 부동산 투자에 눈을 떴거든요. 부동산 펀드, 리츠, 부동산 대출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어 왔어요. 특히 개발 사업에도 직접 참여해서 경험을 쌓아왔고요. 대신증권이 이지스 자산운용을 인수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부동산 투자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임대를 주고 관리까지 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마치 건축회사와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리사무소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반면 한화생명은 어떤 회사일까요?
하나생명은 194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명보험회사 중 하나예요. 하나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보험회사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보수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보험회사야말로 부동산 투자의 큰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어딘가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해요. 그런데 보험금을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하니까 너무 위험한 투자는 할 수 없어요. 주식은 하루만 해도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들은 임대료가 꾸준히 들어오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성맞춤이에요. 하나생명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 규모는 약 70조 원 정도예요. 대신증권보다 훨씬 큰 회사죠. 그리고 한화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경도 있고요. 한화그룹은 건설, 화학,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이에요. 하나생명이 이지스 자산운용을 인수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자금력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거든요. 또한 보험회사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두 회사 모두 나름의 장점이 있어요. 대신증권은 부동산 전문성과 민첩성이 강점이고 한화생명은 자금력과 안정성이 강점이에요. 마치 빠르고 기술적인 복서와 힘이 세고 체력이 좋은 복서가 맞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관점이에요. 50대, 60대 이상의 시니어 투자자들은 대부분 안정성을 더 중시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화생명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신증권의 부동산 전문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자, 이제 이 치열한 경쟁의 핵심을 파헤쳐볼 시간이에요. 대신증권과 한화생명이 벌이고 있는 이 싸움은 단순히 우리가 더 좋은 회사예요 라고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돈과 지분의 게임이죠. 회사 인수합병 줄여서 M&A라고 부르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경매와 비슷해요.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이만큼 낼게. 나는 더 많이 낼게. 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려가는 거죠. 하지만 회사 매각은 일반 경매보다 훨씬 복잡해요. 단순히 돈만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를 사려는 쪽에서는 앞으로 그 회사를 어떻게 경영할 건지, 기존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건지,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이익을 줄 건지 등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해요. 현재 이지스 자산운용의 지분 구조를 보면 창업주 가족이 약 50%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투자자들이 나눠 가지고 있고요. 경영권을 잡으려면 최소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지분을 가져야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어요. 대신증권과 한화생명은 각각 어떤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대신증권은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이지스 자산운용과 합쳐지면 11이 3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라는 논리로 어필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앞세워서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려는 전략이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노후 준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대기업들의 경영권 다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요즘 은행 금리가 어떤가요? 정기예금을 넣어도 1년에 34% 정도밖에 이자를 못 받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투자처를 찾고 계시죠.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시니어층은 고민이 더 깊어요. 주식은 너무 위험해 보이고 그렇다고 예금만으로는 노후 자금을 충분히 불릴 수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이 주목받고 있어요.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 상품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 직접 건물을 사서 임대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품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매각 소식이 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걸까요? 첫 번째는 부동산 자산운용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할 정도라면 이 시장의 미래가 밝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운용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도 이런 간접 투자 방식을 장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직접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게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시사점은 투자 상품의 다양화예요. 지금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상품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예를 들어 하나생명이 이지스 자산운용을 인수한다면 보험과 부동산 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 있어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노후에 부동산 임대 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상품 말이에요. 대신증권이 인수한다면 부동산 개발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더 공격적인 상품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전문성의 향상이에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는 더 많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더 정교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이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시니어층에게는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돼요. 첫째,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대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둘째, 투명성이 높아질 거예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펀드는 더 엄격한 감시를 받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셋째, 규모의 경제 효과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어요. 큰 회사가 많은 자금을 운용하면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이익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대기업이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큰 회사일수록 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시장 전체가 좋지 않을 때는 아무리 큰 회사라도 손실을 피할 수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보세요.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되 동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상품이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여전히 원금 손실의 위험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번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소식은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운용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더 다양하고 전문적인 투자 기회가 생기면서 노후 자산 관리의 선택지도 넓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어요. 지금까지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 전쟁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세계를 들여다봤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는 대기업들의 이야기 같았지만 알고 보니 우리의 노후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죠.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대기업들의 인수합병, 새로운 금융 상품의 출시, 정부 정책의 변화 등등. 언뜻 보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노후 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래요.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은행에 적금 넣어두면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예전만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극적이라는 게 무모한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중하면서도 꾸준히,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번 이지스 자산운용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첫째,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금융시장의 변화, 새로운 투자 상품의 등장,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꾸준히 지켜보세요. 이런 정보들이 우리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맹신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대기업이 만든 상품이라고 해서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세요. 셋째,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한 분야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분야에 나눠서 투자하세요. 그래야 한 분야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보완할 수 있어요. 넷째,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큰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젊을 때처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세요. 다섯째, 장기적인 관점을 갖자는 거예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를 하세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해요.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상의하자는 거예요. 투자 결정을 혼자서 내리지 말고 배우자나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특히 큰 금액의 투자를 할 때는 더욱 그래야 해요. 이지스 자산운용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자산운용 시장의 미래가 밝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거고, 그에 따라 이런 상품들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우리도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신중하게, 더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해요. 그들은 전문가이고 우리는 일반 투자자니까요. 노후라는 긴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접근해보세요. 오늘 당장 큰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공부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고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의 자산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거든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도 노후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도 건강상으로도 안정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